네, 시간이 돼서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운 날인데 멀리까지 와주셔서 진심으로 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학원 이제 중등반 개원하는 거에 또 너무 많은 관심 가져주셔가지고 제가 또 너무 감사 인사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잘 설명회 준비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한번 들어봐 주시고, 그리고 또 냉정하게 평가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설명회는 1부와 2부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1부에는 학원 소개를 좀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2부에는 이제 제가 중등부를 좀 만들어야겠다라고 했을 때 학부모님들께 이 5가지는 제가 좀 약속을 좀 드려야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5가지 약속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제 2부에서는 이제 유진 중등 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이제 시스템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학원에 대해서 많이 모르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일단 학원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요 15년 동안 거의 횟수로는 15년이 넘었고요. 15년 이상 이제 수능만 가르치는 거의 입시 영어 전문 강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평촌에서 거의 한 6년 동안 일했었고, 그 다음에 대치동 갔다가 이제 동탄으로 온 거거든요. 그래서 동탄에는 2016년도에 왔어요. 그래서 한백고 중앙고가 처음 딱 지어질 그때쯤 와가지고 지금 10년째 이제 아이들 다양한 학생들 내신 가르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저한테 이제 교육 철학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사실 좀 난해한 질문이잖아요. 근데 저는 자신감 있게 확신을 가지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 교육 철학은 아이들에게 좀 촛불과 같은 사람이 되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제 한 몸 태워서 내 한 몸 희생해서 아이들이 가는 길을 비춰주겠다. 이게 저의 어떤 교육 철학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대학교 때 처음 강사 생활 하기 전부터, 대학교 때부터 나는 이런 강사가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저를 제일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이제 그런 촛불 같은 그런 단어여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중등부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처음에 학원 들어갔을 때 그 처음 학원 들어간 곳에 중등 팀장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사실 경력으로 하면은 훨씬 더 많으셨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중등 원장님, 그 유진 원장님께서 중등부를 하지 못한다라고 거절을 하셨으면 저는 중등부를 못 만들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이제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있어야, 이제 좋은 사람이 있어야 이제 이 교육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유진 선생님께서 딱 중등을 하실 수 있다 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저는 중등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어떤 인성적인 부분, 그런 실력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은 제가 너무나 확신을 가지고 장담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둘이서 일단 학원을 운영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실력적인 부분이나 시스템 운영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실 만큼 너무나 경력이나 이런 것들은 많으니까요. 그냥 믿고 맡겨주셔도 된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학원 로고를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학원에 제가 이제 사실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제뉴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어떤 부분을 일을 하든지 간에 제가 제일 잘하는 부분이 뭐냐면, 마음을 다한다는 걸 제가 좀 제일 잘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이제 제뉴인이란, 진짜의 진심에 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그 제뉴인의 이니셜인 G에다가 저는 항상 교육의 본질은 학생이다. 제가 교육학을 전공했을 때도 항상 교수님께서 학생에 대한 거를 굉장히, 사람에 대한 거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교육 철학을 가지고 이제 이런 로고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소개는 이 정도로 간략하게 마무리하고요. 이제 제일 궁금해 하실, 이제 제가
학부모님들께 중등을 개원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꼭 약속을 드릴게요 하는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총 5가지의 약속을 드릴 거예요. 물론 이런 5가지의 약속들이 조금은 이상적일 수는 있어요. 이제 시작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건 사실 방향성이에요. 그 학원의 원장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 학원을 이끌어 나가는가, 그 방향성을 드린다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바라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태도적인 부분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학부모님들께 확신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희 학원은 태도를 잡는 학원이에요. 태도를 잡는 학원. 이 태도라는 건요, 사실 공부에 대한 마인드거든요. 근데 그 공부에 대한 마인드가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아무리 제가 양질의 컨텐츠를 아이들에게 제공한다 하더라도 아이들은 받아먹을 수가 없어요. 사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고 이제 포스팅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개원한 지 올해 1월에 개원했어요. 근데 올해 1월에 개원을 하고 10개월 지났는데 10개월 지났을 때 100명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는 제가 확신을 드려서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수업은 제가 정말 잘해요. 수업은 정말 잘하는데 그 양질의 컨텐츠로 수업을 아무리 잘 전달을 하더라도 그 중에서 1등급이 나오고요, 5등급도 나와요. 그러면 도대체 1등급도 나오고 5등급도 나오는 그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이 마음이에요. 공부에 대한 마음, 그 태도. 그래서 제가 이제 중등을 할 때 어찌 보면 어머님들께서 이제 다 중등 자녀를 두고 계신 학부모님들이시잖아요. 어떻게 뭐 중등 자녀분들을 바라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고등을 거의 15년 이상 가르쳐온 저한테는 사실 중등 정도면 거의 지점토랑 같아요. 그냥 만든 대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아이들의 태도를 정확하게 정말 잡고 제가 어떤 컨텐츠를 제공하든지 간에 그 제공하는 컨텐츠, 그 교육들을 다 받아먹을 수 있는 토양을 만들겠다. 그래서 이 그림이 이제 비옥한 토양이 있으면 어떤 씨앗을 뿌리든지 간에 그 씨앗들이 다 열매를 풍성하게 맺잖아요. 그런데 토양이 척박하면요, 아무리 좋은 씨앗을 거기다가 심는다 하더라도 절대 열매나 이런 것들은 맺어질 수 없어요. 근데 딱 요 토양의 비유가 바로 아이들의 마음, 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 학원이 잡아 나갈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기존 학원이랑 좀 비교를 한번 좀 해드릴게요. 기존 학원은 선생님 중심의 수업이에요. 선생님 중심의 수업은요, 사실 이런 어떤 태도적인 부분을 전혀 잡을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태도적인 부분에 어떤 선생님 중심의 수업은 잡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저는 사실 선생님 중심의 수업은 오히려 교육을 양극화시키는 그런 원인이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기존 학원이라고 하지만 저도 그렇게 수업하고 있어요. 사실 여기 앞에 여기 강의실이 꽉 차거든요. 여기 25명, 30명 들어가는 강의실이에요. 근데 그 25명 두고 이제 아이들에게 선생님 중심의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해보니까 어저께도 마찬가지예요. 어저께도 어떤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제공한 그런 어떤 수업에 대해서 뭔가 자기가 모르는 부분을 다 꼼꼼하게 체크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체크를 하고 수업이 딱 끝났을 때 딱 와가지고 바로 질문을 다다닥 해요. 그리고 이제 변형 문제를 풀면서도 그냥 풀고 끝! 이게 아니고 그냥 변형 문제를 딱 풀고 자기가 모르는 부분을 잘 체크해 놓은 다음에 그걸 또 다른 곳에 정리를 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시킨 게 아니에요. 시켜도 안 해요, 애들. 그러면 왜 그 여학생은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그 토양이 잘 구축이 돼 있냐? 이게 태도 때문이에요. 공부에 대한 마음의 진심인 거죠. 그래서 그 마음적인 부분이 갖추어져 있는 아이가 있고 어떤 남학생은 저한테 한 3년간 배웠거든요. 근데 그 3년간 배워도 점수가 기하급수에 올라가질 않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냥 딱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아이는 특성이 있어요. 수업 전에 한 1시간 일찍 와요. 일찍 와가지고 딱 저기 에어컨 앞자리에 딱 앉습니다. 에어컨 앞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나갈 숙제를 그냥 부랴부랴 막 하는데 그게 어떤 생각도 없이 그냥 막 숙제는 해야 되니까 막 부랴부랴 하는 거거든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 학생이 시험을 봤을 때 똑같은 교육에 똑같은 어떤 학습지를 주더라도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중등을 개원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게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바로 마음, 태도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뉴인 학원은 어떤 식으로 태도를 잡아 나갈 것인가, 이제 그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일단 두 개를 좀 섞을 거예요. 선생님 중심의 수업과 동시에 아이들의 학생 중심의 수업도 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교육의 격차를 어느 정도 해소하는데 조금의 기여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선 좀 확신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동탄만큼 제가 이렇게 교육 격차가 심한 동네는 전 처음 봤어요. 제가 고등에 매번 이제 예비고를 타 학원에 의존해서 타 학원에서 많이 보내주잖아요. 그럼 고등 전문 학원으로 이제 막 온단 말이죠. 근데 정말 지금 이제 한백고에서 전교권 하는 아이들, 전교 2등, 전교 3등 그렇게 하는 아이들은요, 고3 모의고사를 처음에 들어올 때 쳐도 1등급이 나오는 애들이에요. 근데 그 아래 2등급 아래 아이들은요, 고1 모의고사도 1등급, 2등급이 나올까 말까예요. 그렇게 격차가 큰 동네가 바로 동탄이에요. 영어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다른 과목은 제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사실 제가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교육 격차가 큰 이유가 이 중등 때 너무 이제 고등교육에 대해서 너무 좀 소홀하게 하지 않았나.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중등 때 좀 제대로 고등에서 할 수 있는 그 태도를 잡아내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제가 어떻게 피드백을 하고 태도를 잡아나갈지 그걸 좀 소상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0분의 수업을 할 거예요. 애들이 오면 그 100분의 수업을 기존 학원과 똑같이 개념 수업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그 개념에 대한 문제를 풀고 그 개념 문제를 제대로 알았는지, 개념을 잘 알았는지 확인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여기는 기존 학원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40분에서 50분을 수업을 하고요. 100분의 수업을 한다고 했으니까 50분에서 60분 정도의 시간이 남죠.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아이들은 제가 가르쳐준 개념에 대해서 워크북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워크북을 진행하는 동안 저희는 이제 1대1 피드백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1대1 피드백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좀 차이를 둬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기존 학생들은요, 일반 학생들은 제가 어떤 개념을 알려주잖아요. 야, 이런 문제는 A를 활용해서 풀어 라고 알려주면 애들은 일단 숙제를 다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개념 따위 보지 않아요. 그냥 문제는 개념을 활용해서 푸는 게 아니고 일단 숙제를 마무리하는 데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막 문제를 내딛다 풀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A를 가지고서 풀라고 했는데 그냥 자기 방식대로 B를 가지고 막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아이들의 특징은 숙제를 끝내는 데 목표가 있기 때문에 해설지를 보고 채점하고 끝. 그 정도만 하더라도 학원에서 혼나진 않으니까. 이게 이제 일반적인 학생들의 어떤 숙제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학생들이 등원을 했을 때 1대1 피드백을 5가지 체크리스트를 가지고서 아이들을 피드백 할 겁니다. 일단 첫 번째는 너가 어떻게 개념을 공부했는지를 따져 물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르쳐준 개념을 학습을 안 하는 문제가 본질적인 원인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배운 내용을 어떻게 공부를 해왔는가, 그 부분을 먼저 물을 거고요. 두 번째는 그 개념을 활용해서 문제를 어떻게 풀었냐, 개념에 입각해서 문제를 어떻게 풀었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물으면 그 아이가 개념을 입각해서 풀었는지 그냥 감적으로 풀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가르쳐 주는 거죠.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 줬잖아. 그러면 그 가르쳐 준 내용을 가지고서 이걸 이렇게 적용해서 푸는 거야.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해설을 보고 피드백을 했는가. 아이들마다 해설을 보면서 그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알게 됐을 거예요.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을 이제 잘 정리해서 써놓는, 아까 그 여학생처럼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잘 써놔야 되거든요. 근데 그 해설지를 보고 어떻게 피드백을 했는가, 그 부분을 이제 따져 물을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틀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을 오답 노트를 어떻게 했는가, 이 부분에서 저희는 제뉴 오답 노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오답 노트에다가 어떻게 잘 정리를 했는가, 이 부분을 확인을 할 거고요. 마지막에 이제 그 오답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오답된 내용을 그냥 정리만 하면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 정리가 된 내용을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앞에서 오답 내용을 잘 읽어 보았는가, 이런 5가지 체크리스트를 가지고서 이제 아이들을 꼼꼼히 태도를 확인할 거예요. 제가 한 가지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확인하는 이 5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이 바로 어떻게죠. 어떻게. 이 어떻게가 뭐냐면 방식이고 곧 태도예요. 결국엔 아이들이 이렇게 해오는 방식을 갖다가 잡아야만 어떤 제가 좋은 컨텐츠를 준다 하더라도 그거를 잘 받아먹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이들이 왔을 때 이 5가지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아이들의 태도를 반드시 잡아내겠다. 이게 제가 어머님들께 첫 번째 드리고자 하는 약속입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런 질문들이 좀 있으실 수 있어요. 아니, 다른 학원 같은 경우에 그냥 1:1 피드백하는 시간을, 클리닉 시간이 있어서 그 시간에 가서 클리닉을 해요. 근데 왜 그걸 굳이 수업 때 하려고 하세요? 라고 물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클리닉을 진행해 본 그런 경험자로서 기존의 클리닉에 대한 단점을 제가 분명하게 알고 있거든요. 기존 클리닉의 단점은 뭐냐면, 일단 선생님들이 가용을 할 수가 없어요. 클리닉 시간에는 조교들이 앞에 앉아 있고 그 조교들이 문제를 푼 거를 조교들한테 가서 확인을 받는 시기예요. 근데 설사 이제 선생님이 시간이 나서 그 클리닉 시간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보통 선생님들이 보통 시간이 남는 시간은 보통 수요일하고 토요일이거든요. 영어에 한해서는. 그러면 그 수요일하고 토요일날 수업이 없는 선생님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클리닉에 오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월금 화목에 몽땅 수요일, 토요일날 다 몰려오잖아요. 그러면 한 선생님 혹은 2 선생님께서 맡아야 될 학생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러면 그 많은 학생들의 질문만 받더라도 그 클리닉은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존 클리닉을 통해서 아이들의 태도나 학습에 대한 마인드를 잡아낸다? 그거는 어불성설이에요. 그건 절대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클리닉의 시스템들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1:1 클리닉이 간과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런 시스템이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저희가 누구랑 싸우고 있는가요? 누구랑 싸우고 있는가? 저희가 싸우고 있는 그 적은요, 아이들이 오랫동안 고착화된 그 습성이에요. 그 습성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남학생, 아까 남학생 사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남학생 저를 엄청 좋아해요.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와도 계속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학생 같은 경우에 제가 태도적인 부분을 엄청나게 지적을 많이 하고 해도 바뀌질 않아요. 그 습성적인 부분이 굉장히 바꾸기가 까다롭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습성적인 부분을 바꾸기 위해서는 꾸준하고 일관된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계속 지속적인 지적과 계속 지속적인 올바른 방향을 갖다가 계속 지적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올 때마다 그 숙제 검사를 같이 하면서 그 숙제를 제대로 해왔는지, 올바른 방식으로 해왔는지, 저희가 제시하는 5가지 체크리스트들을 올바르게 잘 지켜왔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확실하게 체크를 해서 태도를 잡아내겠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해가 잘 되셨나요? 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태도만 잡아내도 교육 격차를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태도에 대해서는 끝났고요. 두 번째 제가 약속드릴 부분은 학생들의 개별 분석과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을 해드리겠다. 이 부분은 제가 좀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아까 수업에 대한 어떤 플로우를 학부모님들께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분석용 워크북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안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분석용 워크북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분석용 워크북은요, 교재가 아니에요.
교재가 아니라 저희가 직접 만든 이 개념에 대한 난이도별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상, 중, 하로 나뉘어져 있어서 애들이 어떤 개념을 배우면 그 배운 개념에 대해서 이 분석 워크북을 푸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석 워크북을 가지고서 뭐를 할 거냐면 이걸 다 걷을 겁니다. 이걸 걷어서 뭘 할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존 학원 같은 경우에는요, 학생들이 많으면 조교가 숙제 검사를 해요. 근데 조교가 숙제 검사를 안 하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들어가서 시간에 쫓겨서, 왜냐면 정해진 수업 시간은 있는데 그 수업 시간에 숙제 검사만 내내 할 수 없으니까 시간에 쫓겨서 막 검사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수업 때 이제 그 숙제를 한 것에 대한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하죠. 근데 여기에서 이런 기존의 수업 방식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아이들의 데이터를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숙제를 해오면 그 숙제에 대한 정답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아이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많은 내용들이 다 간과가 되는 거예요. 왜? 숙제 검사 조교가 하면 당연히 이 아이에 대해 알 수가 없고요. 선생님이 검사를 하더라도 여기까지 했냐 안 했냐만 검사할 수 있지 그걸 자세히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빨리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수업 시간에 해설 강의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이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태도가 바뀔 리는 만무하고요. 아이들에 대해서 앞에서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약한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학원은 그러면 이 분석용 워크북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그 분석용 워크북을 다 수거해서 다음날 그 수거한 워크북을 원장 둘이서 모여서 다 분석할 거예요. 싹 다 분석해서 그 분석한 내용을 어떻게 할 거냐면요, 미시적인 분석과 거시적 분석을 나눠서, 일단 미시적인 분석은 학생들의 개별 문제를 파악할 거예요. 아이들이 딱 워크북을 풀어서 내면 그 안에서 아이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다 드러나 있거든요. 그게 이 아이가 저희에게 주는 데이터예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면밀히 보고 그 데이터에 딱 맞는, 그 문제에 맞는 개별 솔루션을, 아까 1대1 피드백 수업이 있다고 했죠. 그 1대1 피드백 수업 시간에 그것을 솔루션을 제공할 거예요.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중2예요. 중2인데 3단 변화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 3단 변화는 초등학교 때 끝냈어야 되는 파트거든요. 이 3단 변화라 하면은 뭐 write면 write, wrote, written, 이게 3단 변화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학생이 워크북을 진행했는데 영작을 했는데 the text was written이라고 써야 되는데 the text was writed라고 썼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아이는 초등학교 때 했어야 되는 3단 변화가 지금 부족한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자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런 3단 변화 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이가 초등학교 때 했어야 되는 것을 지금 안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모르는 건데, 사실 중2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학생들은 이 3단 변화에 대해서 다 알 거잖아요. 근데 이 학생이 이걸 모른다고 해서 수업 때 이걸 수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 1대1 수업 때 이 표를 갖다 제시를 해주면서 너가 분석한 워크북을 보니까 3단 변화가 지금 너무나 약해. 그래서 이 3단 변화 표를 줄 테니까 다음 시간까지 이거 외워와. 이거 테스트 볼 거야. 이런 식으로 개별 솔루션을 줄 겁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분석한 것을 미시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서 아이들에게 개별 솔루션을 준다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거시적인 분석을 좀 할 거예요. 그 거시적인 분석은 반별로, 그리고 학년별로, 성향별로 또 자주 틀리는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2 하반인데 중2 하반의 아이들이 너무 영작에서 3인칭 단수에 S를 안 붙인다. 이거는 3인칭 단수에 S를 붙이고 안 붙이고는 지금 고등학생 애들도 틀려요. 근데 그걸 안 붙인다 라고 하면은 그 3인칭 단수를 안 이 반에 너무 많은 학생들이 3인칭 단수에 S를 안 붙이네 라고 생각이 들면 그 3인칭 단수를 강조하면서 수업 때 이 3인칭 단수에 S 붙이는 거를 강조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분석 워크북은 다 저희가 수기로 만든다고 그랬죠. 그 수기로 만들 때, 아, 이 반은 지금 이게 약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내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약한 부분을 보완할 거고요. 일단 챌린지 이따가 시스템 말씀드리겠지만 이 챌린지라는 시스템 안에서도 아이들이 약한 부분을 또 집중적으로 해서 그걸 보완해 나갈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분석본을 또 저희만 알고 있지 않고요. 학부모님들에게 이제 그 분석된 내용들을 또 수치화를 해서 학부모님들에게 또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뭔가 아이들이 주는 그런 정보에 대해서 그 데이터에 대해서 저희가 그거를 소홀히 하지 않고 그거를 잘 소중히 분석해서 아이들에게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겠다. 이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두 번째 약속입니다. 되셨나요? 되셨죠? 네. 그래서 일단 두 번째 개별화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고, 세 번째 약속은 이제 저희가 고등 전문 학원이잖아요. 사실 1월 달에 개원을 했지만 고등 전문 학원으로서 개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고등에 대한 DNA가 있기 때문에 중등에 대한 시스템은 고등에 대한 시스템을 그대로 중등화해서 내려올 거예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일단 고등에서 효과가, 저는 올해 1월에 개원을 했다라고 했지만 사실 전에 학원에서도 원장이었었기 때문에 아이들의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제가 만들고 실험해보고 아이들의 어떤 그런 피드백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고등에서 효과가 입증된 시스템을 가지고서 중등화해서 아이들에게 녹여낼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입증된 시스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포켓 단어 시스템과 챌린지 시스템이에요. 이거는 제가 어떤 시스템인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켓 단어 시스템은요, 보통 학원을 가면 이런 정규 단어장이 있죠. 그냥 뭐 워드마스터라든지 능률복화라든지 이제 이런 어떤 단어장을 이제 아이들이 시험 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시험을 본다 하더라도 만약에 1, 2, 3을 봤어요. 그럼 이 아이들이 나중에 30까지 되는 그런 단어장을 시험 볼 때 28, 29, 30을 할 때 1, 2, 3에서 외운 그 단어가 기억이 날까요? 이미 저 세계로 이미 넘어가 버렸어요, 그 단어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모르는 단어를 축적할 그 저장고가 필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볼 수 있는. 그 매일매일 볼 수 있는 단어장이 이 포켓 단어장입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생겼지만 이게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제가 직접 제작한 단어장이에요. 그러면 그 단어장에 이제 아이들이 단어를 쭉 모으면, 근데 거기에서 뭐 단어장에서 모르는 단어들, 뭐 독해를 문제 풀면서 모르는 단어들, 뭐 듣기를 하면서 모르는 단어들, 그 모르는 단어들을 전부 다 여기에 적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적게 한 단어들을 누적으로 시험 봅니다. 근데 이 포켓 단어장에는 한 2,000개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2,000개나 되는 그 단어를 아이들이 외울 수 있어요? 누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갖다가 막 효과를 뭐 학부모님들께 막 말씀드리는 것보다 아이들이 직접 써준 내용을 갖다가 보여드리는 게 훨씬 빠르잖아요. 그쵸? 자, 이거 한번 봐볼게요. 일단 저희 학원에서 좋은 시스템이 뭐야? 라고 물었을 때 아이들이 써준 거예요. 그냥 몇 개 정도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일단 포켓 단어장 시스템이 좋았대요. 왜 좋았냐라고 하니까 기존의 큰 단어장 말고 주머니에 들어가는 단어장이니까 버스에서도 생각날 때마다 볼 수 있어서 너무 도움이 됐다. 이렇게 써줬고요. 두 번째는 포켓용 단어장이 제일 좋았대요. 일상에서 그냥 의미 없이 허비되는 그런 시간이 많았구나를 느끼게 해줬대요. 다시 말씀드리면 일상에서 그냥 포켓 단어장을 볼 수 있는 시간인데 그 시간이 허비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하지 않고 그 단어장을 보면서 의미 있게 보내게 된 것 같아 유익했다. 이렇게 써준 거예요. 근데 이런 포켓 단어장에 대한 피드백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떤 시스템이 좋아? 라고 물으면 거의 대부분 포켓 아니면 챌린지예요. 그 정도로 아이들이 누적으로 이제 단어를 학습하는 게 굉장히 힘든데 그 힘든 누적의 학습을 갖다가 좀 넘어가면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좋은 피드백들을 줄 수 있는 만큼 굉장히 효과가 크다는 거죠. 되셨죠? 그 다음에 챌린지 시스템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챌린지 시스템은요, 매번 아이들이 등원을 할 때마다 이 지문에 대해서 고등 내신 유형으로 바꿔요. 근데 요걸 보고 너무 우리 아이가 저걸 푼다고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지금 고등 챌린지예요. 그래서 이따가 유진 원장님께서 이제 중등 챌린지를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때 난이도는 그때 보시면 되고, 이건 고등 챌린지이기 때문에 그냥 그거 참고하셔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하나의 지문을 배웠다. 저희는 그 독해에서 어떤 한 지문을 배우면 그 지문을 전부 고등 내신 유형을 싹 다 바꿔요. 그래서 그걸 어떤 식으로 바꾸냐? 5가지의 어떤 챌린지 유형이 있어요. 그거는 고등 아이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유형이거든요. 자, 첫 번째, 어휘를 갖다 틀린 거를 고르는 거, 어법을 틀린 거를 고르는 거, 그리고 그 지문에 대한 제목, 그 다음에 그 지문에 대해서 세부 내용 파악했는지에 대한 내용 일치, 그 다음에 한백고 치동고 같은 경우에 서술형의 변별력이거든요. 그 서술형. 항상 고등은 지문을 요약한 것에 빈칸을 뚫어놓고 그것에 대한 문법을 사용해서 몇 글자로 영작하라고 항상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런 유형들을 매번 올 때마다 풀어요. 그 매번 올 때마다 풀기 때문에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고등 애들이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네, 중등은 이것보다 훨씬 짧고 훨씬 더 쉽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어떤 시스템들이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요. 이 시스템의 특징을 잠깐만 말씀드리면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아이들이 이게 한 지문에 대한 이런 문제들을 파생시킨 거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안 정해져 있는 그 시간 동안에 이 문제를 끊임없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얘가 맞을까 저걸 맞을까. 그러면 이거 맞을까 저거 맞을까를 고민하면서 지문을 몇 번이고 읽겠죠. 그 읽는 동안에 아이들이 고등에 대한 사고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런 챌린지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뭐 효과를 다시 또 막 말씀드리는 것보다 아이들이 어떤 피드백을 줬는지 사실 보여드리는 게 훨씬 더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보여드리면, 챌린지 시스템을 통해서 복습이 진짜 제대로 된 것 같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고등 내신을 준비한다. 그러면 그 내신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걸 5가지 유형으로 해가지고 풀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또 보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복습이 제대로 된다라는 부분을 써줬고요. 두 번째는 매일 오랜 시간 투자를 하면서 끝까지 고민해본 답을 골랐기에 틀렸어도 해설을 보며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된 것 같다. 이게 딱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시간 제한을 주지 않으면, 물론 아이들에게 보상이 있습니다. 그 챌린지를 어느 정도 이제 특정 개수보다 적게 틀리면 아이들에게 도장을 줘요. 그래서 그 도장을 받아서 그 미션 카드를 10개를 채우면 아이들한테 이제 커피 쿠폰을 쏘고요. 그리고 그 10개 도장을 채운 게 5장 모이면, 이거 고등 기준입니다. 5장 모으면 그걸 5만 원 장학금 줘요. 그런 식으로 이제 보상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걸 죽기 살기로 풀어내는 거예요. 시간이 들여도. 그래서 고등은요, 애들이 알아서 가지 않아요. 그냥 내내 잡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집에 갈 때 표정이 굳어 있지 않고요. 제가 이제 딱 저기 데스크에 앉아 있으면 아이들 오면서 선생님 저 오늘 한 문제 맞췄어요. 막 이런 아이도 있고요. 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저 오늘 서술형 좀 맞췄다고, 서술형이 좀 는 것 같다고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면서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챌린지 시스템을 통해서 아이들이 오랫동안 사고하고 고등 유형을 접해보고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아이들이 점점 그 고등 내신에 대한 적응을 한다는 거죠. 이런 게 사실 이것뿐만은 아니고요. 제가 칸이 부족해서 이 정도만 가져온 거지 여기 칸 다 채울 수 있어요. 그 정도의 챌린지 시스템에 대해서 아이들이 효과를 입증을 해 주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런 부분들의 효과가 입증된 것을 중등에 그대로 내려서 이제 중등 아이들이 이 시스템을 그대로 하되 중등화해서 난이도를 다 낮추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고등 내신 기반의 평가를 항상 하겠다. 제가 제일 정말 충격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부모님들께서 제가 이제 예비고 상담이 막 오잖아요. 그러면 아이에 대한 물론 입학 테스트를 보긴 하지만
아이에 대한 데이터가 있으면 훨씬 더 제가 좀 아이에 대해서 파악하기가 수월하잖아요. 근데 내신 199든 내신 198이든 그런 아이들이 고등에 가서 60점, 70 받는 건 1도 아니에요. 3등급, 2등급 받는 것도 1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등 점수를 말씀해 주시면 아, 어머니 중등 점수는 허수예요. 중등 점수는 없는 점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혹시 중등 학원에서 뭐 모의고사를 한번 본 적 있는지, 그 모의고사를 봤으면 몇 학년 거 몇 등급 정도 나와요? 라고 여쭤보고요. 그 다음에 고등 내신을 뭐 모의로 테스트를 했다면 그 모의로 테스트한 점수가 몇 점 정도 나왔는지 여쭤보면 거의 대부분 모르세요. 거의 대부분. 내 아이가 고등학교 몇 학년 정도 모의고사 풀었을 때 몇 점 정도 나오는지를 거의 모르시는 거죠. 그러면 그 이유는 뭘까라고 하면은 기존 중등 학원에서 자꾸 고등에 대한 촉을 세우고 고등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내신은 그냥 어머니 교과서 외우면 90점 나와요.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정말 현재의 수준을 알고 싶으면 고등 기반의 시험을 치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점수를 너무나 모르고 계신다. 그리고 중등 학원에서도 그 점수를 너무 공유를 안 하고 있다.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학부모님들 눈치 보지 않고 고등을 목표로 하는 학원이기 때문에 아이가 10점이 나오든 20점이 나오든 80점이 나오든 그 학습에 대한 리포트를 항상 드릴 거예요. 그래서 매달 고등 내신 엿보기 시험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등 내신 하프 모의고사라고 해서 내신 만약에 뭐 한백고, 치동고, 중앙고까지 해서 그 제가 2016년부터 모은 시험지가 지금 이만큼 있어요. 그럼 그 시험지를 다 볼 순 없잖아요. 애들이 너무 어려워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몇 지문을 찝어서 아이들을 시험을 볼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을 보고 이제 그에 대한 결과를 이제 레포트식으로 학부모님들에게 공유를 해서 아, 우리 아이가 지금 현 위치가 요 정도구나. 그런데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는 당연히 등수를 주진 않지만 뭐 학부모님들께는 전체 내신들 이거는 학년과 상관없이 그냥 매번 치르는 어떤 하나의 뭐랄까요? 월중 행사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렇게 치러서 아이의 현 위치를 어머님께서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학기말 평가를 봐서 아이들이 배운 거를 정확히 배웠는지 그 배운 내용 기반으로 해서 학습이 제대로 됐는지를 평가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레포트식으로 만들어서 학부모님들께 공유를 드리고 지금 학생이 고등 대비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겠다. 이게 제가 드리고자 하는 약속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고등 내신과 수능을 준비하는 그런 여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시스템들이 대부분 고등에 맞춰져 있고 그걸 중등화해서 고등을 잘 준비를 시키겠다. 이게 제가 학부모님들께 약속드리고 싶은 바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약속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고등과 중등을 하나로 해서 어쨌든 고등 기반이기 때문에 고등학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하나의 예를 들면은 고등 선배 멘토링 같은 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백고에서 최초로 의대를 간 학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학생을 고3 때까지 가르쳤었거든요. 근데 이 학생이 이제 의대에 합격하고 이제 와가지고 저한테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면서 이렇게 왔더라고요. 근데 그 기회를 놓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학생한테 야, 너 일로 와. 너 우리 애들한테 멘토링 해줘. 해가지고 이 아이가 와서 여기 혹시 보이시나요? 현실적인 공부의 조언. 이 아이가 혼자 공부했어요. 영어만 학원을 다녔거든요. 그래서 혼자 공부해서 의대를 간 학생이기 때문에 그런 공부를 하면서 현실적인 조언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막 해줬는데 중등부 학생들도 너무나 훌륭한 학생들이 학원에 많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뭐 매년 연례 행사로 아이들에게 좀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선배들이 이제 앞에 서서 좀 멘토링을 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는 지금 아직 해본 적은 없죠. 중등이 없었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고등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 설명회를 아이들이 진행하면 어떨까? 그래서 아이들만큼 학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아이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치동고에서 가장 성실하거나 아니면 전교 회장인 아이도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한테 야, 너의 학교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런 카테고리 줄 테니까 이거 PPT로 한번 준비해봐. 내가 장학금 줄게.
이러면은 기가 막히게 만들거든요. 저보다 훨씬 잘 만들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와서 이제 중등 아이들한테 내가 이 학교를 가보니까 장점은 이거고 단점은 이거야. 이제 이런 부분들도 제가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최상위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들어가서 이제 좀 강의를 진행할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에서 계속 효과가 입증된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들은 중등으로 계속 내리겠다. 그래서 저는 아까 대표적으로 두 개의 시스템만 말씀드렸지만 저는 성격이 조금 진보적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정치 성향을 드러낸 게 아니고요. 그냥 성격 자체가 뭔가 부족함이 있다. 그러면 아무리 제가 그동안 그동안 고수해 오던 거더라도 그 부족함이 분명하게 발생되면 저 그거 다 갈아엎는 성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시스템 진행을 하다가 뭐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다. 그러면 중등에서 그거 바로 시스템으로 이제 정착시키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이런 고등에서 효과가 있는 것들을 자꾸 중등으로 내려서 하겠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고등 조교들을 또 적극적으로 활용할 거예요. 올해 수능 엄청 어려웠던 거 아시죠? 고등 거의 대학교 최저를 영어로 맞추나요? 수학으로 맞추나요? 보통 최저 등급을 영어로 맞춰요. 그래서 그 영어 등급이 거의 대부분 2등급 정도가 나와줘야, 1, 2등급은 나와줘야 다른 과목이 조금 죽을 써도 보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 수능이 너무 어려워서 영어로 최저를 맞추려고 한 아이들이 굉장히 지금 뭐 울고불고 난리가 났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등급이 나온 여학생이 있어요. 제가 그 학생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학원을 딱 등원한 시점부터 그 학생이 수능 전주까지 수업을 듣고 갔거든요. 근데 수업을 끝나는 그 날까지 단 한 번도 숙제를 안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태도 있죠. 그 태도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아이였어요. 제가 그 학생한테 이제 수능 끝나고 이제 그 학생이 선생님 근데 그 학생이 원래 1등급을 받는 학생이 아니에요. 그 학생이 78점, 82점 왔다 갔다 하다가 교대를 꿈꾸는 아이라 2등급만 나왔으면 하는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그 꾸준함과 성실함이 결국에는 그 어려운 시험에서도 1등급을 만들어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이 이제 1등급 받았어요.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라고 카톡이 왔을 때 제가 얘야, 너 중등 조교해야 돼. 라고 바로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 가려고 하니? 너 중등 조교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해서, 사실 그 학생이 너 중등 조교 좀 해라. 라고 했을 때, 네, 알겠어요, 선생님 해서 저번 주에, 물론 미성년자라서 일을 지금 본격적으로 하고 있진 않지만, 저번 주에 와서 이제 고등 조교들이 하는 거 옆에서 막 배우고, 이제 중등에 출격할 준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학원의 장점이에요. 많은 좋은 학생들이 매년 이제 수능을 치르고 가는데 그 좋은 학생들을 조교로 채용해서 아이들에게 귀감을 줄 수 있고, 그리고 그런 멘토링 뿐만 아니라 조교로 실질적으로 투입이 돼서 아이들이 모르는 그런 학습적인 부분들을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고등과 중등을 하나로 해서 적극적으로 고등에서 중등을 많이 서포트를 하겠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약속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약속을 드리고 싶은 건, 저는 좀 학부모님들하고 소통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게 고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학습의 레포트입니다. 근데 매일 아이가 등원을 하면 그 아이의 단어 시험은 어땠는지, 그 다음에 아까 챌린지 있다고 했죠. 매번 등원할 때마다 챌린지를 진행하는데 그 챌린지의 결과가 어땠는지, 그리고 숙제는 어땠는지, 그리고 특이사항이 있었다면 그 특이사항은 뭔지, 이런 부분들을 매 등원 시마다 카톡을 보내드려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굉장히 이런 카톡의 시스템이 잘 된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숙제를 너무 안 해왔어요. 근데 그 숙제 안 해오는 것을 어머님께서 이제 지속적으로 보시고 이 아이를 소위 닥달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닥달을 했더니 이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숙제를 잘 해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께 이제 카톡이 왔어요. 드디어 잔소리 좀 했더니 달라졌네요. 모두 선생님 덕분입니다. 이렇게 피드백을 주지 않았으면 그냥 지나쳐 버릴 수도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 시스템이 잘 돌아간 경우인 거죠. 물론 안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 안 돌아가는 경우는 이제 카톡을 받으시고 이제 아이랑 그냥 한판 하시는 거죠. 너 그 따위로 학원 다닐 거면 너 학원 다니지 마. 이러면서 그냥 죄다 리셋 시켜버리는 이런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좀 안 좋은 경우인데, 사실 실질적으로 제가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가지고 매번 이제 학습에 대한 어떤 결과, 상태를 말씀드렸을 때 그런 경우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학부모님들께서 이런 시스템들에 대한, 이런 학습 결과에 대해서 드리는 거에 대한 정말 감사함을 많이 느껴주시고, 그리고 자세하게도 많이 잘 읽어주셔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서술형이 정말 약간 한백고에서 객관식만 맞는 아이예요. 서술형 맨날 틀려요. 근데 그 서술형을 챌린지 때 계속 연습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한 3주 되니까 서서히 좋아지더라고요. 얘는 이제 서술형만 보완하면 되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태도가 이미 갖춰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열심히 하고 그 아이는 시키지 않아도 그걸 가지고서 오답 노트를 해가지고 꼼꼼히 다 적어 놓더라고요. 그렇게 하더니 조금씩 좋아지는 것을 이제 조교들이 발견하고, 선생님 걔 오늘 서술형 굉장히 잘했어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제가 막 칭찬을 해드린 거죠. 그랬더니 엄청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학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좋은 면도 있고 안 좋은 면도 있지만 저는 그거 눈치 보지 않고 그냥 다 가감 없이 다 말씀드려요. 저는 성격이 굉장히 솔직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다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면 서로가 공조하에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내자는 게 이게 이 카톡의 어떤 취지입니다. 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 이제 등원을 하시는 학부모님들의 어떤 학교별 이런 단톡방을 만들어 드려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고등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별 이제 단톡방이 있어서 그 단톡방에서 만약에 뭐 치동고 2학년 내신 등급 컷이 나왔다. 그러면 그 등급 컷을 쫙 말씀드리면서 이 등급 컷을 보아니 시험이 이랬던 것 같아요. 이러면서 제가 그냥 뭔가 카페에 올려야 된다라고 하면 격식을 막 갖춰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너무 정보가 늦고, 그러니까 단톡방을 딱 만들어 놔가지고 빨리 제가 정보를 알 때마다 막 써서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내신 시험을 봤다. 그러면 그 내신 시험을 갖다가 또 PPT로 막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딱, 시험을 보고 나서 저한테 막 카톡을 보내주거든요. 이제 시험 난이도는 어땠다. 이번에 굉장히 어려웠던 점은 이러이러하다. 이런 것들을 하면 그거 딱 취합해가지고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어땠는지, 그 다음에 시험 직후 어려웠던 반응들 쫙 모아서 학부모님들께 이제 드리는 거죠. 그냥 러프하게 그 시험 당일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톡방을 운영을 하면서 학부모님들께 빨리빨리 저희들이 전해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전해드리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고요.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개별 어떤 학생 리포트를 항상 공유하면서 아이들의 현 위치를 계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리겠다. 네, 그런 부분을 제가 어떤 소통의 부분을 제가 열심히 하겠다라는 부분을 약속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제가 중등을 딱 개원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5가지는 제가 학부모님들께 꼭 약속을 드려야겠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적일 수 있으나 그 이상적인 방식의 방향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든 이 시스템이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 주시하고 그걸 계속 감시하고 그 시스템이 잘 돌아가도록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께서 이런 부분들 잘 들어봐 주셨고, 이제 잘 냉정하게 또 평가를 해 주신 다음에 저희 학원을 어떻게 결정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고민을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1부는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제 2부에서는 저희 유진 원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저희 학원 시스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제뉴인 중등관을 이끌어 가게 될 유진 원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제 16년째 아이들을 지도를 해오고 있어요. 영어 과목을 지도를 해오고 있고, 이제 다양한 스펙트럼의 아이들을 만났죠. 다양한 지역에서. 목동 평촌에서 또 근무를 했고, 이제 고등부부터 중등부를 지도를 하기도 했고, 또 초등부 아이들도 지도를 할 기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뭐 상위권부터 하위권까지 뭐 다양한 아이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이런 아이들을 현장에서 지도하면서 이런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뭐 대형 어학원에도 있어봤고 소규모 수업도 진행을 해봤고 했는데 항상 고민이 되었던 부분이 대형 어학원은 참 시스템이 참 체계적이고 좋은데 어떤 이런 뭔가 밀착 관리 부분이 조금 아쉽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 또 어떤 작은 규모의 수업을 진행할 때는 이런 개별 관리나 밀착 관리 너무 좋은데 또 이런 체계화된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이 아쉽다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제가 이 제뉴인을 이제 데이비 원장님과 만들어 가면서 제뉴인 중등에서는 이런 부분을 녹여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과 또 우리 아까 데이비 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제뉴인의 정체성이나 방향성을 함께 녹여서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과 이제 커리큘럼에 대해서 어머님들께 좀 소개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어휘 학습이에요. 이번에 설명에 그 구글 폼에 신청서에 써주신 걸 보니까 어휘에 대한 질문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어휘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올 때 120개 정도의 단어를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이게 저희가 월급반, 화목반 이렇게 주 2회가 있기 때문에 올 때마다 120개를 새롭게 시험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저희의 이제 어휘 커리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개별 어휘 교재 선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의 학원에 가시면 뭐 한 레벨에 교재 하나가 배정이 보통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반에 들어가면 무조건 그 교재를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저희는 아이들이 이제 입학 테스트를 볼 거잖아요. 입학 테스트 결과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아이는 이 수준 반이 나왔는데 이 수준에 비해서 어휘가 높아. 혹은 낮아 이런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그 수준에 맞는 단어를 업해서 선택을 하게 되던가 아니면 낮춰서 선택을 하게 되던가 이런 식으로 좀 유동적으로 저희가 시스템을 굴리려고 해요. 그래서 레벨당 한 2-3개 정도 어휘교재 라인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 단어는 이제 다음 이제 학기에 업그레이드를 해서 이제 다음 레벨로 갈지 말지는 이제 학기 말에 고사를 보고 그걸로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 아이가 지금 우리가 하는 교재의 어휘를 완벽하게 습득을 했다 아니다를 선생님들이 평가를 할 거고요. 그걸로 이제 올라갈지 아니면 스테이를 할지 이런 부분이 결정이 됩니다. 예시를 좀 가져왔어요. 한번 시험 요거를 보시면 어머님 기존의 단어 시험과 조금 다른 점이 보이실까요? 네, 맞아요. 보통은 한글을 보고 영어를 쓰거나 아니면 영어를 보고 한글을 쓰거나 이런 1:1 대응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영어 단어를 공부할 때 가장 좋은 거는 사실 제일 좋은 거는 문맥 안에서 익히는 거. 그게 제일 1번인데 하지만 그게 이제 안 되는 아이들 많잖아요. 이제 뭐 정말 양적으로 막 넣어주면 단어가 습득이 되거든요. 그게 아니고 그러면 적어도 그 단어장 안에 있는 예문이라도 읽으면 참 좋은데 그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아이들이 거의 한 80-90%는 그 예문을 아예 들여다 보지도 않은 아이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길거든요, 예문 자체가. 그래서 저희는 아예 교재를 선택할 때 가능하면 그런 하나의 청크가 있는 교재를 선택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집에서 공부를 해오고 이 테스트로 시험을 보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그 단어를 기억할 때도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이제 뭐 스피킹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나중에 뭐 라이팅에도 우리가 영작을 할 때도 좀 더 자연스럽게 구를 뱉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길러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을 지향을 하고 또 시기나 레벨에 따라서는 또 뭔가 양적으로 막 넣어줘야 되는 시기가 또 있어요. 그런 레벨이나 시기에 따라서는 또 이제 한영, 영한 테스트를 보기도 한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약간 앞에 거 1, 2, 3, 4, 5, 6, 7, 8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걸 보면서 약간 의문이 생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복습은 어떻게 되는 거냐? 혹시 아까 전에 데이비 원장님 설명 들으시면서 좀 힌트를 얻으셨을까요? 누적되는 포켓 단어장이 있습니다. 보시면 진짜 철저하게 누적 반복 학습이 가능하거든요. 대략 한 2,000개 정도의 단어를 넣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누적이 되는 거 아까 사진 보셨죠?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어머님. 처음에 어휘를 집에서 학습을 해옵니다. 학습을 하고 나서 테스트를 봤는데 거기서 뭐 100개 중에 뭐 5개를 틀렸다, 10개를 틀렸다? 그럼 그 단어가 포켓 단어장에 기입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또 페일한 친구는 페일 테스트를 또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누적된 단어를 가지고 조교 선생님이 구두 테스트를 보세요. 근데 저는 여기서 또 조금 제가 조교 선생님 이 테스트를 볼 때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 영어를 한글로 물어볼 때도 있죠. 그러면 영어의 올바른 발음을 듣고 이제 또 뜻을 말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또 뜻을 말씀을 하셨을 때는 또 영어를 올바른 발음으로 말해야 돼요. 저는 이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나중에 단어를 암기했을 때 눈으로 볼 때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리스닝으로 또 연결이 안 되는 친구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꼭 집에서 단어 학습하실 때는 하게 할 때는 꼭 다 QR이 있어요, 어머니. 모든 단어 교재는 QR이 있기 때문에 그걸 들으면서 또 이제 발음까지 한꺼번에 학습할 수 있게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를 보면 되고 또 만약에 그 누적 테스트를 봤는데 예를 들어서 그 단어장에 뭐 500개의 단어가 누적이 된 상태에서 조교 선생님 랜덤으로 물어보세요. 그러면 몰랐어. 페일을 했어. 그런 경우에는 또다시 페일이기 때문에 다시 재시험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학기 말이 되면 저희는 이번에 학기 계획은 1, 2, 3월이에요. 이제 내신 들어가기 전까지 1, 2, 3월인데 그 세 달이 끝나고 나면 그동안 외웠던 단어를 기준으로 이제 학기 말 테스트를 봐요. 그러면 이제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이 단어를 마무리해도 될지 아니면 이걸 한 번 더 돌려야 할지 이런 게 결정이 될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한 단어책은 2회독은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성적이 너무 좋거나 이런 아이들은 또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유동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강조하시는 부분이 어휘 시스템 챌린지 이런 부분이에요. 그죠? 근데 제가 이제 어휘 시스템은 또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챌린지를 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도 설명을 간단히 좀 들으셨지만 이 챌린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독해 사고력의 근육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속적으로 올 때마다 그 고등 유형의 문제를 접하면서 훈련을 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근육을 만드는 과정인데 아까도 들으셨겠지만 제한 시간이 없죠. 그래서 아이들 충분히 사고할 수 있게 한다라는 거. 그래서 예시를 바로 보여드릴게요, 어머니. 이거는 종류인데 이거는 제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 중, 상 레벨이 있다라고 했을 때 레벨이 달라도 같은 시험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레벨마다 시험 문제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독해 지문의 난이도도 다르고 난이도가 다른 거겠죠? 그리고 또 문제의 난이도도 조정이 돼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제일 높은 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등 내신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일치하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보시면 1번에서 7번 중에서 맥락상 틀린 거 2개 고르라는 얘기는 일단 1번부터 7번까지 중에서 내가 5개 맞고 2개는 틀리다는 거를 판단을 해야 되고요. 맥락이니까 이제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틀린 부분 찾아서 수정해. 까지가 이제 문제가 들어가요. 그 다음 또 이건 어법 문제예요. 아니 문법 문제예요. 그래마 부분인데 어법상 틀린 것을 고르고 틀린 개수만큼 적절하게 고치세요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A부터 I니까 여러 개 중에서 옳고 그름을 골라내서 고치는 것까지 실제 시험 유형과 일치하죠. 그리고 내용 일치하는 거 보시면 여기 선택지가 굉장히 길어요. 이제 선택지에서도 굉장히 아이들이 답을 고르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훈련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제목 고르는 이제 대입학 문제 그리고 요약 문제 한번 보시면요, 어머니 여기 예시가 나와 있거든요. 아까 여기서 이 빈칸은 뭐 구나 절 같은 게 들어가게 돼요. 그랬을 때 여기서 대부분의 이제 거의 모든 고등학교에서 이제 요구하는 이제 것이 단어를 추가하거나 변형하지 말 것, 뭐 이런 조건이 주어지기도 하고, 혹은 필요시 단어를 추가하거나 변형할 것. 그러니까 이게
단어도 기본이 돼야 되고, 혹은 단어에 이제 어형 변화가 이루어지죠. 명사에서 뭐 동사로 갔던가, 동사에서 뭐 형용사로 갔던가, 이런 그 파생어 안에서 뭔가 변형을 하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우리 뭐 동사의 형태를 뭐 바꾼다던가, 그죠? 이런 식으로 다 변형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니까 기본적으로 어휘나 뭐 문법이 기본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흐름 찾는 문제인데, 아까 보시면요, 어머니 어때요? 지문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죠? 그러면 우리가 모든 아이들을 이렇게 한다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었죠? 레벨별로 조금 차등을 둔다. 일부러 제가 하나의 지문을 가지고 제일 낮은 반과 중간 반 아이들의 이 문제 예시를 가지고 왔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제일 베이직 반이에요. 그랬을 때 선택지를 한글로 주죠. 왜냐면 아이들이 아직은 이제 선택지를 이제 해석해내는 능력이 좀 부족하니까 일단은 이 글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는지를 먼저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윗반은 내용과 일치하는 것 했을 때 선택지 영어로 줍니다. 이제 점차 난이도가 올라가죠. 그리고 주제 갈 때 차이 보이시죠? 주제의 단어 개수도 혹은 어휘의 뭔가 난이도도 달라요. 이렇게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플로우, 흐름을 이제 점검하는 그런 문제에서는 여기서는 뭐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을 하나 골라내는 거. 근데 여기서는 이 주어진 문장 뒤에 ABC 문장을 주고 그거를 올바르게 서로 배열하는 거. 문장 간의 논리를 찾아내서 하는 거.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얘는 어법 문제예요. 어법은 그냥 얘는 밑줄 자체가 3개가 그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3개를 옳게 고치고, 그리고 저희는 이유를 써라. 여기까지. 그리고 얘는 조금 더 높은 반, 5개 중에서 틀린 것을 2개 고르고 수정해라. 그리고 그것에 대한 네가 그 답을 적은 이유를 적어라. 이유를 적는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왜 중요한지 아실까요? 아이들이 답을 대충 때려 맞춰서 맞출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왜 틀렸고 내가 이게 왜 맞다고 생각했는지를 아이들이 확실히 알아야 하거든요. 그 과정을 거쳐야만 해요. 생각을 해야 돼요. 자꾸만. 답을 뭐 1번을 찍어서 맞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연습을 하게 되고, 썸머리도 한번 보실게요, 어머니. 여기는 문장이 쭉 주어지다가 빈칸이 이제 단어로 뻥뻥 뚫리고요. 그 윗반은 아까 우리 고등처럼, 하지만 좀 더 짧고 단어가 쉽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단어를 추가하거나 형태를 변형하지 말 거 문제도 있고, 필요시에는 단어를 추가하거나 형태를 변형해라, 이런 문제도 주어지고요. 이런 식으로 난이도마다 이렇게 레벨마다 난이도를 좀 차등을 둬서 저희가 직접 제작을 하고 있고요. 이건 시중 어디에 가셔도 볼 수 없는 문제예요. 저희가 직접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요. 레벨별 학습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난이도가 상이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고를 하는 방식 자체는 뭐 어느 레벨에 상관없이 계속 동일하게 훈련을 하는 거고요. 아이들이 좀 더 잘하게 되면 그때는 또 난이도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까 그 6문제에서 5문제가 한 세트예요. 지문 하나에 문제가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3세트 정도씩 하루에 올 때마다 풀게 되니까 이제 그렇게 18문제에서 뭐 난이도가 조금 쉬운 것은 문제가 뭐 5개 정도 들어가니까 15문제 이 정도를 올 때마다 훈련을 하게 됩니다. 물론 어려워요. 아이들이 처음 보는 지문이고요. 그리고 유형도 어렵고 그렇지만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당황하는 것보다는 중학교에서 미리 준비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렵지만 해야 한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그러면 이거 피드백은 어떻게 되느냐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채점은 걷어서 조교 선생님이 직접 하세요. 왜냐면 아이들이 채점은 1, 2, 3, 4, 5번, 6번 그건 이제 아이들 건들지 않고 채점을 하고 나서 돌려주면 정답지와 함께 주세요. 그러면 이제 틀린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2개를 뭐 틀렸다 하면은 그거를 아이들이 직접 분석을 해요. 직접 답지를 친절한 설명을 넣은 답지를 드릴 거거든요. 그럼 스스로 이게 이래서 그렇구나 이유를 스스로 찾으면서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는 패턴을 스스로 찾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도 혹시 모르는 게 생긴다 그러면은 언제든 조교 선생님께 직접 물어보거나 만약에 선생님이 시간이 되시면 선생님께 직접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까지 해야 이제 챌린지가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챌린지 시험지를 수거한 다음에 원장단이 직접 분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유형에서 뭐 이런 문제를 틀렸네, 뭐 어떤 뭐 단어를 변형하는 걸 어려워하네,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니까 그것들을 모두 다 분석을 해서 그것을 나중에 개별 클리닉에 녹여내어서 활용을 할 겁니다. 네, 저희 레벨하고 로드맵을 좀 안내를 드릴게요. 그릿이라는 끈기라는 단어를 활용해서 고등부에서도 레벨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것처럼 M을 붙여서, 미드스쿨에 M을 붙여서 MG, MR, MI, MT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네, 여기에 레벨별로 배우는 과목이 조금 달라요. 보실게요. 여기 주황색들은 전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단어 학습 당연히 하고요. 그다음에 리스닝은 과제로 나가게 될 거예요. 여기 보시면 문법이랑 구문은 이제 G부터 이제 낮은 반부터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법하고 구문을 GR반에서는 학습을 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독해가 없죠, 수업이. 그러면 괜히 조바심이 또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 중3인데 빨리 모의고사 풀어야 되는데 레벨이 낮아도 모의고사 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직 풀 때가 아니에요. 왜냐면요, 어머니, 문제를 풀려면 결국에는 그 문제를 무슨 내용인지를 논리를 따져서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더 먼저 필요한 게 문장 해석이 각각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문장 해석 자체가 안 되는데 문제풀이를 가는 거는 저는 시간 낭비예요. 그래서 그 문장을 또 해석을 하려면 또 단어나 문법이나 이런 부분이 바탕이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거 먼저 학습을 시킬 거예요. 2학기 때 가서 해도 절대 늦지 않아요. 전혀. 그래서 조바심 가지실 필요 없고요. 그래서 문법 구문 중심 수업을 한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아이가 GR반이 나왔는데 이 아이는 그러니까 뭔가 문법이나 구문이 조금 낮은데 약간 영어 감각이 좀 있어서 리딩을 좀 하는 편인데 GR반이 나왔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특강 활용해 주시면 돼요. 저희가 독해 특강 다 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반에 넣어서 같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리딩이 없지만 리딩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저희가 매일매일 올 때마다 챌린지를 하죠. 챌린지는 리딩이에요. 독해이기 때문에 이거 진행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I랑 T반, 이제 상위반으로 가면 문법 구문 수업이 없어요. 하지만 문법 수업 특강에 깔리게 되고요. 그리고 챌린지에서도 문법 계속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독해랑 모의고사 수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MR반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반인데, 이제 독해 없이 수업을 진행하다가 한 학기나 두 학기가 지나고 나면은 리딩반으로 전환을 할 거예요. 왜냐면 초반에 이제 들어온 아이들이 문법이 어느 정도 한두 바퀴 돌고 이렇게 좀 익숙해지면 리딩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여기서는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어떤 걸 가지고 좀 수업을 하는지를 좀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 일단 문법 수업이에요. 어머니, 해도 어려운 문법, 그 이유는 무엇인가? 문법 고민 많으시죠? 문법은 이제 아이들이 문법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개념이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 문법책, 뭐 중학교 1, 2, 3, 뭐 대부분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건 2학년 교재니까 2학년 같은 거 펼치시고 목차를 펼치세요. 그 다음에 아이한테 딱 펴고, 이거 개념 네가 아는 대로 말로 설명해봐. 이렇게 했을 때 줄줄줄줄 말하면 그 아이는 개념을 아는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렇게 못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개념이 설명을 듣고 문제는 많이 풀었는데 그 개념을 암기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몇 바퀴를 돌아도 뭔가 이렇게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은 그런 느낌들이, 그런 암기와 그 내용이 숙지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개념을 외워요. 통으로. 백지를 줄 거예요. 이거를 학습을 하고, 예를 들어서 오늘 성분에 대해 배웠다? 그럼 이 성분 집에서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백지 시험 봅니다. 백지 시험 보고 또 페일하면 제시 보고 이런 과정 겪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영작 위주의 고등 서술형 대비라고 했어요. 물론 우리 중학교 시험 문제 아시죠? 문법 문제 보시면 객관식으로 해서 용법이 다른 걸 골라라. 사실 이게 저는 좀 약간 기형적인 거라고 봐요. 이게 고등학교에
저는 문법을 측정할 때 이제 뭐 어법상 옳은 것을 고른다던가 아니면 어법상 뭐 틀린 것을 문맥 안에서 골라서 옳게 고친다던가 뭐 이런 것이 나오는데 저는 그런 부분을 이제 문맥 안에서 평가하는 게 더 맞다고 보고 하는데, 그리고 또 플러스로 문법이 잘 활용되는 그 고등은 어느 부분이냐, 그 서술형이죠. 서술형은 문법이 기초가 안 되어 있고 그러면 이게 서술형 문제를 맞추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서술형을 대비를 할 거예요. 문법 개념 물론 배우지만 그걸 바탕으로 직접 써보면서 내 걸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해요. 그래서 서술형 중심의 수업을 한다. 구문어법 살짝 보여드릴게요. 구문은 결국에는 문장의 해석을 잘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문장이 짧을 때는 뭐 전혀 문제가 없죠. 근데 문장이 길어지면 두 줄, 세 줄, 네 줄 가게 되면 그 문장에서 주어를 잘 찾아내고 동사를 찾아내야 이걸 해석을 할 수 있고, 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해석이 뭐 앞에 걸 꾸며주는구나. 어떤 뭐 이런 각각의 역할이 있잖아요. 문법적인. 그래서 그 부분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잡아서 주어고 어디 동사고 뒤에 여기까지 여기 뭐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잡는 거. 그리고 또한 그 위치에 따른 정확한 해석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나라는 단어가 있으면 어느 위치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해석이 달라지잖아. 나는, 나를, 나에게 뭐 이런 식으로 나로부터 이게 다 달라지는 게 그 뒤에 오는 조사인데, 그 조사를 우리가 계속해서 해석하는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잡아낼 거예요. 자체 교재 제작해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독해는 사고력 위주 수업 지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쭉 해석을 해주고 마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어떻게 연결이 되네, 어떤 논리로 연결이 되고 있구나, 이런 부분을 다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생각하는 능력을 기르는 3단계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수업을 바탕으로 하게 될 겁니다. 이것 또한 모의고사 기반으로 자체 제작 교재로 진행이 됩니다. 모의고사 또한 여기서는 좀 독해와 다른 것은 이제 문제 푸는 스킬에 초점을 맞춰서 문제를 어떻게 하면 어디에서 정답을 좀 더 찾아낼 수 있고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지, 이런 방법을 학습하게 됩니다. 네, 이거는 그냥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지금 GRIT인데 지금 처음에 개설되는 반은 GRI반이고요. 그 다음에 최상위 반은 거의 뭐 고3 수준의 모의고사 1등급이나 이런 수준의 아이들은 나중에 추후 개설될 예정이고요. 이제 또 반을 더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생기면 그 더 기본이 되는 B반도 받으려고 해요. 이런 것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어요. 우리가 제뉴인 중등반에서 공부를 쭉 했을 때 어느 레벨에 가면 어느 정도를 목표로 공부를 하는지, 이런 부분이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보실게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현행 과정에서 기준으로 중학생 그 뭐 문법 책이나 뭐 이런 것들 기준으로 했을 때 중2, 중3께 그거를 조금 더 마무리를 해야 돼. 이런 아이들이 이 반에 들어가는 거고, 이제 중3, 고1 거를 이제 공부를 학습을 해도 된다 하면 이 반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 아이들이 그러면 제뉴인에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할 때 어떤 것을 목표로 공부를 하느냐, 공부를 열심히 태도를 만들어 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했을 때 고등 내신 3등급 그리고 고1 모고 3등급 이 정도를 목표로 한다 하면서 거기 자세한 내용 보시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상위반 같은 경우는 내신 1등급 당연히 만들고 고3 모고 1등급 만드는 아이로 만드는 게 목표다. 이런 로드맵 보여드려요. 네, 시간표입니다. 네, 시간표 저희는 기본적으로 월금 화목 주 2회반이에요. 그래서 올 때마다 100분의 수업을 하게 될 거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여드릴게요. 100분의 수업을 하고 나서 100분의 수업이 끝나고 나면 복합 테스트랑 아까 말씀드린 챌린지 있죠? 그것도 같이 시험을 보게 될 거고요. 혹시라도 뭐 구문에서도 우리가 개념 암기 테스트 이런 걸 보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페일했다. 그럼 또 남아서 제시도 보고, 이런 과정을 전부 다 챌린지 시간에 갖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챌린지 시간은 달라질 수 있다. 아이마다. 아이가 정말 테스트도 열심히 준비하고 챌린지 열심히 풀어가지고 50분에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단어도 안 외우고 챌린지 뭐 안 외우고 뭔가 어렵고 하면은 좀 더 뭐 100분이 걸릴 수도 있고, 이거는 아이마다 좀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챌린지는 시간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죠? 아이들이 충분히 생각하면서 푸는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저희가 수, 토에는 특강이 진행이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보시면 그 레벨에서 문법이 없는 상위반이 있었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문법 특강으로 해서 그 아이에 맞는 이제 수업이 깔리게 될 거고요. 또는 여기 독해 특강, 아까 독해가 없었던 반이 있었잖아요. 그 반 같은 경우는 또 만약에 내가 독해까지 해서 나는 좀 빨리 좀 많은 것을 접하고 싶어 라던가 이런 친구들은 이제 독해 특강을 같이 병행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제 등록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좀 해서 특강에 좀 원하는 과목이 있으면 그 과목을 좀 진행을 할 계획도 있습니다. 네, 입학고사. 네. 입학고사는 4가지 영역으로 준비를 했어요. 단어, 문법, 어법, 구문, 영작, 독해 다양하게 준비를 했고요. 이거를 보면 한 50분 정도 내외라고 보시면 돼요. 다 푸는데 단어가 100문항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뭐 단어 잘하는 아이는 좀 더 빨리 풀어낼 수도 있고요. 저희는 뭐 맥시멈 한 15분 정도로 보고 있는데 아이의 실력에 따라서 조금 더 시간은 변동될 수 있다 보시면 되고, 이 시험 문제를 만들 때 다 저희가 직접 만들었는데 중1부터 중3까지 좀 평가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단어도 중1부터 중3까지 좀 펼쳐서 이 아이가 거기서 어느 수준에 있는지 그것도 이제 레벨별로 나오게 될 거고요. 이제 리포트상에 다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영역별로 정오, 정답률, 점수대별 학습 성향 같은 것도 같이 리포트 안에 포함이 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오늘 이제 설명에 참석하신 분에 한해서 이제 입학고사 무료 테스트권 이제 증정이 됩니다. 개강 안내 드릴게요. 개강은 2026년 1월 5일 월요일부터예요. 그러니까 1월부터 개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1월을 등록한 학생들에 한해서 12월 마지막 2주 동안 브릿지 학기를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 브릿지 학기는 무료로 제공될 거예요. 그러면 대체 그 브릿지 학기가 뭐냐? 뭘 공부하느냐? 문법의 근간이 되는 품사 성분. 품사 성분 진짜 중요하고, 그러니까 문법책 자체가 품사나 성분으로 이루어져서 거기서 다 파생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인데 문법 품사랑 성분 잘 모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 그거 잡아줄 거고요. 그리고 구문 수업도 같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고등 내신 리허설. 고등 내신 문제 아직 보지도 못한 3학년 학생들도 정말 많을 거거든요. 그대로 올라가면 큰일 나요. 당황하죠. 물론 챌린지에서 계속 접하겠지만 맛보기로 해서 근방의 고등학교 실제 내신 대비처럼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시험도 볼 거예요. 실제 시험.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시험을 보게 되는구나 라는 거를 좀 맛보기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제뉴인 중등간의 커리큘럼과 뭔가 시스템에 대한 좀 디테일한 정보 드렸고요. 또 우리 또 제뉴인 그 데이비 원장님께서 나오셔서 Q&A 시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밤 늦었긴 했는데 일단 제가 아까 설명을 하면서 좀 놓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만 제가 잠시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내신 기간 자체 이거 구글 폼에 굉장히 많이 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고등을 준비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학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신 기간을 뭐 4주, 5주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의 내신 점수를 막 뽑아내는 그런 데 목적을 두고 있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목고나 자사고나 외고나 이런 학교를 준비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학교를 준비하는 아이들에 한해서는 이제 내신 대비는 3주 전에 하지만 이제 그 2주 전에 이제 그런 데를 준비하는 아이들은 실질적으로 좀 굉장히 학습력이 뛰어난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한테 이제 2주 전에 교과서에 대한 어떤 학습 자료, 외울 수 있는 그 자료를 먼저 줘서 2주 동안 아이들이 그 교과서를 다 외우게 할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과서만 외우더라도 거의 90점 이상은 나와요. 그래서 2주 동안 그거 암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법이라든지 기출문제라든지 변형 문제, 이제 이런 부분들을 3주 동안 훈련시켜서 시험장에 들여보낼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만약에 중등 내신 점수에 대해서 뭔가 외고나 자사고나 이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면 저희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뭐랄까 신경만 안 쓰게 해주시면 저희는 오직 그냥 고등을 위해서만 그냥 매진해서 아이들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끝나시고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무학년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학년 같은 경우, 저희 이제 학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무학년제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RIT 이렇게 가는데 제가 전 학원에서 무학년제로 고등을 이끌었었거든요. 근데 그 무학년제를 이끌으니까 그냥 학년별로 자연스럽게 나뉘어져요. 근데 그 학년별로 자연스럽게 나뉘어지는데 이제 거기에서 톡 튀어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이제 중3인데 너무 베이스가 약한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이제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고, 대부분이 이제 그 반을 형성하고 있는 학년이 어느 정도는 있고, 근데 분명한 거는 아이가 나이가 그냥 찼다라고 해서 실력이 없는데 그냥 나이만 찼다고 그 반에 올리진 않아요. 절대. 그냥 그 실력대 해야 되는 공부가 반드시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정말 입학 테스트 그리고 테스트에 맞게 아이의 반 배정을 하겠다라는 부분. 그 대신 이제 내신 때 그때는 이제 학교별로 좀 모여서 그때는 내신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때는 무학년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학년별로 모여서 이제 3주 동안 내신에 대비한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고요. 이제 뭐 마지막으로 이제 입학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집에 귀가하시면 문자로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구글 폼 하나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구글 폼에 입학 테스트 날짜를 적을 수 있도록 이렇게 드릴 테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입학 테스트 언제 보고 싶다 이렇게 적어 주시면 저희가 그때 예약 날짜에 맞춰서 이제 준비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혹시 설명회 들으시면서 이게 2차 설명회다 보니까 많이 피곤들 하실 텐데, 사실 아까 1차 설명회에서는 좀 굉장히 화기애애하긴 했어요. 굉장히. 근데 제가 아까 설명회를 하면서, 조금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이게 아마 2차 설명회에서 그런지, 이제 좀 늦은 시간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또 2차 설명회의 장점은 제가 빨리 빨리 안 끝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질문들 하고 싶으신 것들 다 해주시고, 또 혹시 집에 귀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또 귀가를 자유롭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네, 어떤 것들 질문하시겠어요? 클래스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네. 예를 들어서 뭐 G 클래스에서 I 클래스로 네. 이렇게 점프를 하고 싶다. 그 기간이 한 어느 정도 걸려요? 3개월 정도 돼요. 네, 그러니까 월말 평가로 하는데 이제 무조건 반 배정은 월말 평가 기준이에요. 네, 근데 저희는 뭔가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픽스드 돼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아이가 정말 레벨링이 입학 테스트는 분명히 그렇게 나와서 이렇게 됐는데 어찌 보면은 그 입학 테스트가 정확하게 또 이게 분류가 안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학생 태도나 그런 성향 보면은 그냥 바로 알아요. 그냥 숙제해오는 그 숙제 태만 보더라도 배정 잘못했다. 바로 알거든요. 그랬을 때는 저희가 반은 자유롭게 좀 이동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유연함은 있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릴게요. 또 혹시 질문하시고 싶으세요? 정원 좀 알죠. 저희 마감은 10명이에요. 딱 10명까지만 받고 그 이상은 받지 않습니다. 반별 다 똑같은 네, 모든 반이 다 10명이에요. 왜냐면 번씩만. 네, 한 번씩만. 1대1 피드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을 받을 수는 없고 딱 마감이 10명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내신 기간 3주는 무조건 참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휴원을 원한다라고 하면 휴원을 해야죠. 근데 사실 저는 내신 기간이라는 거를 너무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안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 안에서도 굉장히 독해도 하고 문법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뭐 특수한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뭔가 단호하진 않아요. 사실 너무나 다 각자의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 상황들을 이해할 수 있는 여유는 있다라고 생각은 들고 그냥 그 상황에 맞춰서 그럴 만한 상황인 것 같다 하면은 저희는 그렇게 유연하게 하겠습니다. 네, 또 단어장 호문은 전부 다 자체 인쇄. 단어장하고 문법하고
단어장 문법 이 두 가지만 외부 교재예요. 그건 외부에서 사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자체 교재예요. 예, 다 직접 만들고 그리고 네, 아까 말씀드린 거죠. 예. 아 맞다 리스닝도 리스닝도 그것도 이제 외부 교재예요. 예, 리스닝 교재는 뭐 따로 그냥 외부 교재가 워낙 좋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혹시 질문하시죠? 중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다가 고등학교 예비고일은 어떻게 넘어가게 돼요? 애들이 중등 내신이 끝나면 이제 바로 고등으로 편입이 되거든요. 근데 저는 고등 내신 기간 중이에요. 그래서 고등 내신이 12월 둘째 주에 다 보거든요. 그러면 제가 실질적으로 애들을 3주 동안은 이제 케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 기간을 브릿지 학기로 해가지고 아이들 내신, 실전 고등 내신 있잖아요. 그 내신을 한 3주 동안 또 준비한 다음에 아까 브릿지 학기처럼 고등 내신을 또 일정 기간 정해서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일에 이제 고등 실전 내신 한번 봐보고 이제 그렇게 하고 12월 중순에 이제 본격적으로 편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등은 뭐 MG, MR, MRE 하지만 이제 GRIT 이렇게 해가지고 성적별로 이제 중등에서 뭐 저희 중등에서 올라오면 너무나 태도나 점수나 이런 것들 저희가 데이터를 소중히 여긴다고 했잖아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딱 고등부 배정해서 이제 훈련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혹시 또 궁금하신 점? 그러면 네. 이 모든 수업을 네. 그 원장님 두 분이서 이제 하시는 거죠? 맞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외부 강사가 조금씩 들어오게 될 거예요. 강사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어떤 반을 맡을지, 이제 고등도 필요하고 사실 중등도 필요해서 일단 고등 전문으로 뽑은 다음에 일부의 어떤 중등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좀 필요한 부분들은 또 그 강사분이 해주실 수 있어요. 네. 고등부는 네. 분포가 어느? 고등부 학교 분포는 지금 제가 혼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두 학교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개원한 지가 올해 1월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저기 11자에 있는 학원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치동고나 한백고에서는 그래도 나름 인지도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학원을 개원한다라고 했을 때 이미 한백고 치동고 학부모님들께서 이미 자리를 다 하셨는데 저는 사실 중앙고를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미 반을 쫙 깔아버리니까 이제 또 소개로 다 오시잖아요. 뭐 재윤이랑 하면 이럴 텐데. 근데 이제 소개로서 다 오시는 학부모님들이라고 또 반을 개설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은 학교가 분포가 2개인데 내년에 이제 예비고 같은 경우에 중앙고를 좀 왜냐면 너무 학부모님들께서 전화로 너무 성토를 많이 하셨어요. 중앙고 앞인데 중앙고 반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냐 하면서 이제 굉장히 성토를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내년에는 좀 중앙고를 꼭 개설을 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 되면은 조금 학교가 이렇게 아마 중앙고, 치동고, 한백고 이렇게 3개가 중점으로 되고 아마 강사분이 오시게 되면 또 그 부분을 늘릴지 말지 그 부분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중점은 그 3학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이 네. 치동고가 네. 아직 자리를 많이 못 잡았잖아요. 맞아요. 분위기가 정말 안 좋다고 하는데 중1은 그래요. 고1은. 고2는 괜찮아요. 고2는 너무 괜찮은 애들 많아요. 사실 치동고 처음에 할 때 막 분당에서 버스 대절해서 내신 점수 받으려고 그렇게 온 학생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금 치동고 2학년이 지금 저희 학원에 엄청 많아요. 전교권들은 다 저희 학원 다닌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애들 장난 아니에요. 그 고3 모의고사는 뭐 1등급, 2등급 나오는 애들은 허다하고 그냥 뭐 정말 잘하는 애들 많이 있는데 이 치동고 1학년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더라고. 야, 이런 시험을 내는구나. 이 고등인데 완전 그냥 중등 시험인 거고
중등 시험이라서 너무 쉬워서 야 이거 기말고사 때 어려워진다 라고 했는데 점수가 너무 안 나와서 기말고사 때 더 쉽게 낸다고 해서 더 쉽게 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1등급 어느 학교나 1등급은 굉장히 견고하다고 보시면 돼요. 어느 학교나 다 고3 1등급 정도 나오는 애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4% 정도는. 근데 그 분위기가 안 좋다는 거, 그 갭을 말씀드린다는 거예요. 1등급은 굉장히 견고한데 그 아래가 쭉 내려간다는 거죠. 중앙고 2학년은 이렇게 그라데이션처럼 가는데 이제 한백고도 이렇게 그라데이션처럼 가는데 치동고는 이 갭이 너무 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은 아이라기보다는 그냥 공부에 뜻이 없거나 발전 가능성이 큰 아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좀 분위기가 좀 안 좋고 그냥 그렇습니다. 네. 치동고 1학년 같은 경우에는 또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앞으로는 네. 또 어떤 친구들이 올라갈지 모르니까. 절대 모르죠. 왜냐면 제가 한백고 처음에 담당했을 때 한백고가 지금처럼 이렇게 시험도 굉장히 어려워졌거든요. 근데 한백고가 이렇게 시험 어려워지면서 좋은 학생을 받게 된 게 불과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2016년부터 맡았다고 했잖아요. 3, 4년은 시험 엄청 쉬웠어요. 지금 치동고 1학년이 하는 것처럼 엄청 쉬웠는데 갑자기 중앙고가 너무 정시 위주로 갑자기 가버리고 내신이 너무 어려워져서 아이들을 그냥 내신 점수 초토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신을 따기 위해서 이제 상위권들이 한백고로 갑자기 확 몰린 때가 있었어요. 그게 2년 전이거든요. 그때 한백고의 위상이 갑자기 확 올라갔어요. 시험도 엄청 어려워지고 이번 한백고 1 내신 시험은 장난 아니거든요. 정말 다 변형시키고 야 이렇게 내는구나 한백고가. 거의 중앙고는 오히려 또 쉽게 냈어요. 1학기 중간 때는 1학기 때는 쉽게 냈는데 한백고는 정말 어렵게 냈고 그래서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아이들이 어떤 학교에 어떻게 분포될지는 정말 몰라요. 그냥 정말 약간의 눈치 싸움인데 뭐 그런 눈치 싸움이에요 사실은. 네. 그래도 문과를 만약에 생각한다면 문과. 지금 학교 중에 어디가 제일 중앙이랑 한백고 중에요. 좋은데 뭐 사실 문과랑 이과의 차이보다는 내신 스타일이 너무 달라요. 정말 중앙고는 정말 머리가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신을 정말 뭔가 한백고는 노력한 만큼 보상을 준다라는 느낌은 있어요. 어렵지만. 근데 중앙고는 정말 올 객관식에 정말 단어 하나의 어떤 뉘앙스를 묻는다거나 정말 까다롭게 내요. 까다롭게. 그렇기 때문에 중앙고는 정말 좀 머리 회전이 중요하다. 정말 정시로서 아이들을 좀 정말 훈련을 빡세게 시키려는 것 같다라는 느낌. 네, 근데 한백고 같은 경우에는 네, 진짜 노력한 만큼 나옵니다. 시동고는 적당히 노력하면 잘 나오고 시동고는 뭐 적당히 노력하면 그래도 2등급까지는 충분히 나오고요. 지금 얘기하시는 건 9등급제에서 2등급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9등급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1학년은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1학년들은 물론 5등급제지만 지금 제가 주로 하고 있는 애들이 지금 다 9등급제니까 9등급제 기준으로. 예. 또 혹시 궁금하신 점? 이거 갑자기 예비고 설명이 돼버렸는데 지금 뭐 관심이 많이 없으신가 봐요 중등. 근데 뭐 많이 궁금하신 것들 많이 여쭤보세요. 다니게 되면 네. 오늘까지 생각을 하는 거니까 네, 맞아요. 진짜 뭐 사실 지나고 나면은 참 정말 왜 그렇게 고등 선택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신경을 썼을까 할 정도로 정말 사소한 거예요. 그냥 애가 문제예요. 애가 문제인 거예요, 그냥.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 학부모님이든 학생들이든 정말 일생일대의 문제처럼 고민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고등 선택 설명회를 좀 많이 도움을 드리고자 아이들 활용해서 좀 많이 하고 싶다. 진짜 좀 실용적인 대안을 좀 드리고 싶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네, 또 혹시 질문하실 부분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그냥 나가시면서 또 개인적으로 여쭤보셔도 되니까요. 일단 구글 폼에 또 이렇게 입학 테스트 남겨주시면 또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 그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결과는 바로 나오는데 그 결과에 대한 상담이 당일날 될 수도 있고 다음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화 상담을 위주로 하지만 만약에 방문을 해서 좀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예약을 해 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예약을 해주시면 그때 날짜 잡아서 이제 예약 상담 해드리고 별말이 없으시면 전화로 이제 성적들 어떻게 분포됐고 이제 이 정도면 어떤 레벨 들어가야 되고 좀 뭐가 좀 많이 부족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스트를 중1 수준부터 고3 수준까지 쫙 펼쳐놨어요. 쫙. 그러니까 그 위치가 바로 나올 수 있죠. 예. 아까 어휘 테스트는 거 음. 뜻 적는 거 말고 그냥 단어를 적는 단어 그냥 고르는 거예요. 예, 학원 시험은 이제 적는 건데, 이제 딱 대표 단어 주고, 이제 뭐, 동의어들에서 동의어 찾는 거, 그 다음에 그 단어의 뜻으로 올바른 거, 이렇게 오지선다여서 탁탁탁 찍는 거거든요. 그래서 100문제 푸는데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 학원에서 내는 단어 시험은 청크로 본다고 맞아요. 예. 그러면 네. 그 표제어에 대한 뭐 동의어, 뭐 반의어 이런 거는 동의어 반의어는 사실 거의 독해 시간이나 이런 데에서 좀 지향을 하고, 사실 중등 때는 상위반은 동반이어 단어장으로 해요. 왜냐면 동반이어가 지금 굉장히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휘는 결국에 동반이어를 지향하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한 표제에 대해서 동의어가 쫙 있고 반의어가 쫙 있고 이런 단어들을 외우려면 왜 그걸 중1 때부터 못하냐면 그 아랫반들은 태원 사유예요. 애들이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기본 단어가 채워져 있어야 동의어를 어느 정도 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위반만 동반이어로 하고 그 아랫반은 정말 좀 중학교 때 갖춰야 되는 단어장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단어장들을 좀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동반이어를 들어가게 되는 거죠. 동반이어 단어장 제가 내신부터 수능 기출까지 정말 다 모아놓은 단어장, 제가 직접 만든 단어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단어장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가는 여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준비는 다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혹시 한번 네 개인적으로 또 질문하실 거 질문해 주시고요.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